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10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50원 상승해서 13,4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3.47% 상승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13,450원으로 50원 정도 추가로 상승을 했고요. 거래량 자체는 좀 감소를 하였죠. 그래서 크게 많은 양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벌 거래량은 이제 459만 주로 어제보다는 좀 감소를 했고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래량이 실릴 때는 1000만 주 이상 터지는 날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가격대도 13,000원 부근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수 세력이 힘을 붙여준다면 좀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그 갭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메워갈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는 지금 이제 쌍바닥 형태로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줄곧 계단식으로 좀 떨어지던 그런 구간에서는 확실히 이제 저점이 좀 애매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두 번 딛고 반등하는 지점에서는 쌍바닥 형식 전형적으로 이제 저점을 잡아갈 때 나타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 라인과 21선 자체에 대한 이런 갭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갭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21선 위로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21선에 대한 추세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는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21선이 아래에서 떨어지다가 상승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이제 반등을 꽤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에 주목을 하면서 좀 지켜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올라갈 때는 확실히 21선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꽤나 반등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이 21선에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 라인을 딛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그런 상승세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터지는지 그런 것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26만 5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87만 주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크게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전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만 매수가 들어왔고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은 매도 물량이 좀 줄었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물량을 계속 뱉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물량을 크게 좀 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포트폴리오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9월 말부터 해서는 줄곧 좀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수급 자체와 그 다음에 이런 바닥 라인 형성 자체는 조금 더 시간을 두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이제 종목들, 사실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74% 상승했고요. 코삭도 1.74% 동일하게 상승을 하면서, 둘 다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70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는 2300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저점을 디뎌가면서 저점 라인을 높여가면서 2250선을 이제 저항으로 계속 맞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2280선까지 한 방에 이제 치고 나가면서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패턴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이제 뚫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인지 V자로 올라가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에 이 패턴과 같이 좀 반등을 할 것인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이제 증시가 내릴 만큼 내렸고 그런 라인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뿐만이 아니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자리를 잡기 위한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1선 위로 네, 지수가 형성이 좀 되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된다면 투자 수급은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도 네,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하지만 확실히 최근에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일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도보다는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매수를 했고 뭐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매수를 하는 세력은 없지만 확실히 그래도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이제 3원 정도 올라서 1423원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1410원대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확실히 이제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450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 환율 자체가 눌러지고 있는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는 이제 이 저항을 좀 받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네, 미국 증시 뭐 나스닥은 좀 내려가고 있고 다우 쪽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좀 전체적으로 1%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네, 계속해서 반등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조금씩 이제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뭐 반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시장 상황이 좀 안정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외환 시장은 지금 실시간으로는 아까와 유사하고요. 142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채권 금리, 그죠?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06%로 네, 4%대 초반대를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안정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3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런 국채 가격이 좀 더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금리가 이제 올라갈수록 네,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이제 단기 매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 국채보다 이제 이 단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과도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기 침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기 국채 금리와 장기 국채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항상 이제 이때까지 6개월이나 12개월 뒤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신호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또 좋지 않은 신호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확실해진다면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속도가 좀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 조절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과도하게 하락했던 시장은 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FOMC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투자자 수급, 뭐 시장 상황 이제 다 확인을 했고요.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계속해서 좀 크게 변화 없고요. 1260만 주대로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10만 주 정도 다시 늘었고요. 1260만 주대로 네, 마무리가 되었고 일별 거래량은 뭐 크게 많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13만 주 정도 되었고 공매도 거래량이 다시 한번 줄어들고 있다는 점. 추후에 이 잔고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차 잔고도 네, 지금은 크게 뭐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좀 줄었고 오늘도 줄어가지고 2,87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점점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크게 뭔가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전체적으로 이제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네, 괜찮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 이제 86만 9천 주, 당일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고요. 네, 오늘은 보율이 이제 11.73%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이렇게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적극적으로 좀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JP모간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모관 서울과 JP모간은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폴란드 원전 소식은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협력 의향서죠. 네, LOI 체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협력 의향서이기 때문에 수주를 확정지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수주를 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제 변수는 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그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냉정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시나리오가 그 소식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그쪽 방향으로 좋지 않게 진행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확실한 소식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음에 소식이 나온다면 또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폴란드 원전 소식은 아니고요. 한수원 쪽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원전 해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를 한다. 그래서 황주호 사장이 디지털 트윈을 선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 해체 시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가상 공간의 현실의 쌍둥이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현실에 적용하는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고난도 기술을 요하기도 하고 한번 이제 자칫 실수가 나왔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가상 현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리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서 점점 이제 이런 원전 해체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기술이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원전 해체 시장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원전 해체 시장이 상당히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 기업들이 이제 원전을 짓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명이 다한 그런 원전에 대해서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본다면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 기술이 원전 건설도 좋지만 해체에 대한 시장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 대한 소식입니다. 한동안 이제 사우디 소식이 나오지 않다가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서 이제 지원단을 파견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11월 초에 출장을 가서 세계 4대 건설 강국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에 대한 그런 인사들과 같이 또 출장을 가서 사우디에서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건설 역량과 플랜트 건설 역량 등을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우디 시장을 포함해서 이제 중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수주지원단은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해가지고 총 50명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사우디를 방문해서 네옴 최고 경영자 등 주요 발주처 및 정부 인사와 면담을 하고 네옴시티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방산에 그다음에 IT까지 해서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분야를 묶어서 패키지로 이제 제시를 하면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원전 플러스 방산을 이용해서 폴란드 쪽에 좀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뛰어난 기술력을 플러스해서 네, 거기에 기술 내재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값싼 가격 경쟁력으로 네, 경쟁력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우디 네옴시티에서도 상당히 이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1월 초 방문을 하고 나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 시장,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는 또 뭐 UAE 시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집트 시장 해서 계속 그런 중동 쪽 시장들이 네, 건설을 시작할 겁니다. 투자를 시작할 거고요. 분명히 이제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런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동 쪽에서 유가를 좀 보았을 때는 확실히 유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크게 좀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2010 중반대 이후에 계속 이제 유가가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또 이제 국제 유가를 통해서 또 저렇게 산유국들이 좀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이제 저렇게 중동 국가들은 돈을 크게 번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는 적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네옴시티는 동아시안 게임이 열릴 수 있는 만큼 확실히 빠르게 좀 건설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주권들이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계속 네,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네,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가격대가 좀 많이 떨어져서 12,000원대, 13,000원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반등을 성공해서 또 올라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덕분에 이번 구간에서 평균 단가를 상당히 이제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두고 이 종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이 한번 네, 계속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 시장 어떻게 마무리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면 11월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2달은 좀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